자유를 찾아 탈출한 개망초. 엘비라 마디간의 손에서 하얀 나비가 날아오르는 순간 한 발의 총성이 울리고 잠시 후 또 총성이 들리면서 영화가 끝난다. 그때 흐르던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을 배경으로 하얀 꽃들이 수놓은 풀밭의 잔상이 40년이 흐른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막연하게 그 초원의 꽃들이 개망초라고 믿게 되었다. 온 세상의 풀밭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지천으로 피는 꽃이 개망초 말고 또 있을까 하는 무의식적인 짐작 때문이었을 것이다. 개망초는 초원의 다른 풀들보다 키가 큰 편이고 꽃도 많이 피어서 곤충들을 불러 모으고 바람에 꽃씨를 날리는 데 유리하다. 게다가 자신의 영역에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타감작용을 하며 제초제까지 극복해내는 강인함이 있어 초원의 지배자라고 할 만하다. 더욱이 개망초의 꽃은 기후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강한 듯하다. 추운 날씨에도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꽃을 접지 않고 수분과 번식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있다. 개망초는 연중무휴로 가장 일찍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는 성실하고 억척스러운 가게 주인에 비유할 만한 식물이다. 그러면서도 개망초는 어느 꽃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예쁘다. 이런 꽃을 개망초라니. 이름으로 말하자면 꽤 억울한 면이 있다. 친척인 망초나 큰 망초에 비해서 훨씬 예쁜 꽃을 피우는데도 개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은 것은 공평치가 못하다. 이 풀이 들어왔을 때 나라가 망해서 망국초나 개망초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헌 피탈 전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식물이 100여 년 만에 삼천리를 뒤덮을 정도로 지나치게 번식력이 강해서 농민들의 미움을 받은 탓에 개를 뒤집어 썼을 수도 있겠고 망초보다 나중에 들어와서 개가 붙었을 수도 있겠다. 일본에서는 개망초를 원예용으로 미국으로부터 들여왔다. 그런데 다른 화려한 꽃들에 밀려서 천덕꾸러기가 되자 화단에서 탈출해 초원의 지배자가 된 것이다. 개망초처럼 탈출한 식물을 에스케이프 위즈라고 부른다. 다시 추억의 영화 엘비라 마디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두 주인공은 자유와 사랑을 찾아 탈출한 연인이었다. 청년 장교 식스틴은 귀족의 신분과 가정을 버리고 탈영을 했고 엘비라는 서커스단과 부모의 생계를 버리고 도피를 했다. 하지만 자유를 찾아 탈출한 개망초는 초원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탈출한 두 연인은 개망초 흐드러진 초원에서 살 수가 없었다. 인간의 오랜 동반자 질경이. 질경이는 스스로 짓밟히며 사는 길을 택했나 보다. 길옆보다는 아예 길바닥에 주저앉아 살고 있으니 말이다. 사람이나 경운기 바퀴에 밟혀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신발이나 바퀴에 그 씨앗을 붙여 멀리 보내는데 목숨을 건다. 집신이나 마소의 발굽에 밟히며 살던 옛날에는 소통이나 말똥 같은 좋은 날벼락도 받으며 살았지만 요즘에는 등산화나 타이어에 밟혀 살아야 되니 이래저래 질경이의 삶은 고달프게 되어버렸다. 질경이의 이름은 질기다는 말이다.
줄기와 잎자루도 여간 질긴 것이 아니지만 그 생명력이 더욱 모질고 질기다. 그렇게 짓밟히면서 질경이는 온 세상의 자손들을 퍼뜨렸다. 백두산 한라산 꼭대기의 등산로까지 올라온 질경이를 보면 이 작은 식물의 위대한 성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풀에는 차전초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 유래는 이렇다. 옛날 중국 한나라에서 마무라는 장수가 이끄는 군대가 광대한 사막을 가로질러 전쟁터로 나갔다. 오랜 행군에 지치고 식량과 물이 부족하여 많은 병사와 말들이 배가 붓고 피오줌을 누는 수별병에 걸렸다. 그런데 말 한 마리가 생기를 되찾고 맑은 오줌을 누는 것이었다. 이 말은 마차 앞에 있는 풀을 열심히 뜯어먹고 있었다. 병사들은 곧 그 풀을 뜯어서 국을 끓여 먹었더니 오줌이 맑아지고 퉁퉁 부었던 배도 본래 모습을 찾았다. 그 후로 그 풀을 수레바퀴 앞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차전초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온다. 질경이는 볕이 잘 들고 단단한 길바닥에 산다. 짐승들은 그런 길을 만들지 않는다. 질경이는 사람이 낸 길을 따라 사람과 영육을 함께 해온 인간의 아주 오래된 동반자다.